로더워 한솔쌤입니다. 지난 시간 건국대학교 로스쿨의 2026학년도 입시 결과를 분석한 것에 이어서 오늘은 경희대학교 로스쿨의 2026학년도 입시 결과를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경희대학교 로스쿨은 배점표만 보면 리트, 학부 성적, 서류 평가가 각각 100점으로 균등하게 나뉘어 있어서 정성형 로스쿨처럼 보이지만 실제 합격자 데이터를 보면 리트 점수가 높은 지원자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학점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배점 구조와 합격자 데이터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로스쿨 지원 시에 미리 고민해보면 좋을 전략 포인트까지 간략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인서울 대형 로스쿨보다는 작은 입학 정원 60명의 인서울 미니 로스쿨입니다. 경희대학교 로스쿨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이 학교의 가군 내 포지션입니다. 로스쿨 입시에서 지원자는 가군 1개교, 나군 1개교에 지원할 수 있는데 경희대학교는 가군에서만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같은 가군에는 건국대학교, 중앙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강대학교 등이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군의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인서울 대형 로스쿨이 포진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학교들을 나군에서 쓰려는 상위권 지원자들은 가군에서 안정적인 지원처를 선택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같은 가군의 서강대학교는 자격사 보유자나 직장 경력자를 선호하는 독특한 색채가 있어 누구에게나 안정처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희대학교는 비교적 정량 요소가 명확하고 정원이 60명으로 넉넉하므로 나군 상위권 로스쿨과 조합하는 지원자들이 가군 안정처로 경희대학교를 많이 선택하게 됩니다. 고려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와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조합이 수험생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경희대학교 지원자 풀에는 리트 점수가 높은 지원자들이 많이 몰립니다. 정성 요소에 자신이 있더라도 모의 지원 단계에서 이들의 점수를 확인한 저정량 지원자들이 이탈하면서 결국 고정량 지원자들끼리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됩니다. 이 가군 안정처 포지션이 경희대학교 입시 결과의 성격을 상당 부분 결정하므로 오늘 분석에서 계속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경희대학교의 특성화 분야는 글로벌 기업 법무입니다. 커리큘럼에서도 글로벌 통상 업무, 글로벌 금융 법무, 글로벌 기업 조세 법무, 글로벌 IT&IP 법무의 4개 특성화 트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시 단계에서 이 특성화가 선발 기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집 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원 시에는 참고 수준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전형 구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는 가군 일반 전형에서 55명, 특별 전형에서 5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입학 정원은 총 60명입니다. 경희대학교 로스쿨 전형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배점 구조입니다. 1단계는 법학적 성시험 100점, 학부 성적 100점, 공인 영어 성적은 패스올 페일, 서류 평가 100점을 통해 4배수를 선발하고 있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300점에 학업 적성 면접 100점을 합산해 총 400점 만점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얼핏 보면 법학적 성시험, 학부 성적, 서류 평가가 각 100점으로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는 전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기본 점수를 빼고 실질 부여 점수로 다시 살펴보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법학 적성 시험은 기본 점수 58.5점을 제외한 실질 부여 점수가 41.5점, 학부 성적은 기본 점수 90점을 제외한 실질 부여 점수가 10점, 서류 평가는 기본 점수 80점을 제외한 실질 부여 점수가 20점입니다. 2단계 면접의 경우에도 100점 만점에 기본 점수 90점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 변별은 10점 수준입니다. 1단계 실질 반영 비율로 환산하면 리트 50.9%, 서류 평가 24.5%, 학부 성적 12.3%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세 요소가 각 100점으로 동일해 보이지만 실제 변별의 절반 이상을 리트가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리트 점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집 요강에 공개된 리트 점수 환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공식은 두 영역의 표준 점수를 단순히 합산하는 구조입니다. 언어 이해에서 1점을 올리든 추리 논증에서 1점을 올리든 환산 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게 0.28점입니다. 같은 합산 점수라면 어떤 영역 조합이든 환산 점수가 같습니다. 표준 점수 125점에서 145점을 한번 환산 점수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리트 5점 차이가 환산 1.4점, 10점 차이가 환산 2.8점으로 반영됩니다. 뒤에서 합격자 데이터를 보면 상위 25%와 75%의 리트 격차가 3점 정도인데 이것이 환산으로는 약 0.84점 차이입니다. 좁아 보일 수 있지만 실질 부여 점수가 41.5점인 구간 안에서의 0.84점이므로 전혀 작지 않습니다. 참고로 리트 표준 점수는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채점 방식상 추리 논증이 언어 이해보다 구조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합격자 데이터에서도 추리 논증 평균이 언어 이해보다 약 20점 높은데 이것은 경희대학교 환산 공식의 특성이 아니라 리트 시험 자체의 점수 분포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경희대학교는 이 두 영역을 동일하게 합산하므로 어느 영역이 유리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학부 성적입니다. 경희대학교는 100점 만점 환산 점수를 구간별로 환산해 반영하고 있습니다. 3점 간격으로 1점씩 균등하게 감소하는 완만한 구조입니다. 실질 부여 점수 자체가 10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학부 성적만으로 역전이 발생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점은 뒤에서 합격자 데이터를 볼 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공인 영어 성적은 패스올 페일로 반영되며 토익 800점 이상, 토플 IBT 90점 이상, 탭스 309점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로스쿨 지원자 풀의 영어 수준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지원자에게 큰 진입 장벽으로
적극적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수준입니다. 2단계에는 학업 적성 면접이 100점 만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 점수 90점을 제외하면 실질 부여 점수는 10점입니다. 모집 요강에는 기초 수학 능력, 학업 적성, 논리적 사고력 및 표현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법학 지식을 평가하지 아니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질 10점이면 1단계에서 정량 점수로 상당 부분 결정된 순위를 면접에서 뒤집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참고로 경희대는 법령에 따라 비법학사 학위 소지자를 입학자의 35% 이상, 경희대학교가 아닌 타 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를 입학자의 35% 이상, 특별 전형을 입학자의 7% 이상 선발해야 합니다. 이 쿼터 자체는 대부분의 로스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경희대학교만의 특이사항은 아니지만 합격권이라고 생각했는데 탈락했다면 쿼터 조정 때문일 수 있으니 미리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신입학자는 65명으로 입학 정원 60명보다 5명이 많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자퇴 등의 사유로 빈자리가 생긴 만큼 추가로 선발하는 결혼 보충 제도가 적용된 결과입니다. 결혼 보충은 입학 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올해는 5명이 이에 해당합니다. 출신 대학교는 인원이 많은 순서대로 보면 경희대학교 23명, 고려대학교 16명, 연세대학교 12명, 서울대학교 9명, 경찰대학, 서울교육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각 1명입니다. 신입생을 배출한 대학교는 총 9개 교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자교 비율입니다. 23명, 35.4%로 전체의 3분의 1을 넘습니다. 이 수치를 연도별로 추적해보면 2024학년도에는 10명, 15.6%, 2025학년도에는 20명, 33.3%, 그리고 올해 23명, 35.4%로 3년 만에 자교 비율이 약 3배로 증가했습니다. 이 추세를 자교 우대의 근거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수험생들 사이에서 경희대학교가 자교 학생을 우대하여 선발하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는 점과 3년 동안 자교 비율이 상당히 올라간 점을 고려해보면 자교 출신 지원자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유사법대인 자율전공학부를 오래전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유사법대 정체성보다는 말 그대로 자율전공이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저희 솔루션을 통해 경희대학교 로스쿨에 진학한 경희대학교 자교 학생들도 자율전공 출신이라기보다는 그 밖에 일반 전공으로 입학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체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석 소장님이 제작하신 경희대학교 유사법대 소개 컨텐츠에 나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교와 스카이를 합치면 60명, 전체의 92.3%에 달합니다. 나머지 5명은 경찰대학, 서울교육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으로 출신 대학의 다양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다양하게 선발하고 있다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다음은 출신 학부 전공 현황입니다. 경희대학교 로스쿨이 계열별 합격자 수를 공개했으나 어떤 학부 전공을 어떤 계열로 분류했는지까지는 공개하지 않아 임의대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커리큘럼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맥락이 일치하도록 구분을 해두었기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도어 기준 계열별로 보면 상경계열 17명, 사회계열 16명, 인문계열 14명, 공학계열 6명, 사범계열 4명, 기타 4명, 자연계열 2명, 법학계열 1명, 약학계열 1명 순서입니다. 참고로 경희대학교 입학자가 공개한 분류 사회 32, 인문 15, 공학 6, 사범 4, 자연 4, 기타 2, 약학 1, 법학 1을 보면 상경계열을 사회계열에 포함하고 있는데 2025학년도에는 두 계열을 각각 분류했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바뀌고 있다 보니 어느 정도 통일성 있게 분류하는 게 맞다는 판단 아래 자유전공학부, 자율전공학부는 사회계열, 단일계열로 분류하기 어려운 응용통계학과 등은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인원이 많은 전공 순서대로 보면 경영학과 7명, 정치외교학과 5명, 경제학과 3명이 상위 3개 전공입니다. 이어서 사학과, 아동가족학과, 영어영문학과, 자율전공학부, 철학과, 한국사학과, 행정학과, 글로벌 리더, 국어국문학과, 무역학과가 각 2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상경, 사회, 인문 중심의 문과학부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법학계열은 1명에 불과합니다. 특정 대학교에만 개설된 학과나 전공명이 있기 때문에 출신 대학교 목록과 교차해보면 매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자교 매칭이 가능한 전공으로는 과학지능정보융합, 호텔 경영학과, 컨벤션 경영학과, 국제금융투자학과 등이 있어 경희대학교 출신 23명 중 일부와 매칭됩니다. 타교 매칭이 가능한 전공도 있습니다. 초등교육과는 서울교육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와 바이오시스템은 고려대학교, 아시아학은 연세대학교, 응용생물화학부와 조경시스템공학부는 서울대학교, 전산학부는 한국과학기술원 출신으로 각각 추정됩니다. 또한 올해 고연령 합격자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법학과는 현재 법학과를 운영하는 경찰대학 출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러한 추론들은 학부 전공명과 출신대학교의 교차대조를 통한 추정에 가까워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교 진학 루트를 확인하거나 비전형적 전공의 합격 사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별 및 연령 현황입니다. 성별부터 보면 남학생 35명, 여학생 30명입니다. 남학생 비율이 2024학년도 73.4%, 2025학년도 75%로 높아지다가 올해는 53.8%로 떨어져 급격히 균형에 가까워졌습니다. 연령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희대학교 로스쿨 측에서 연령은 2026 빼기 출생연도라고 공시해 두었으므로 해당 값을 역산한 출생연도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22세 이하 2명, 23에서 25세 24명, 26에서 28세 24명, 29에서 31세
15명입니다. 32세 이상은 1명도 없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28세 이하 비율은 76.7%에서 76.9%로 거의 동일합니다. 23에서 25세 비율이 10.2%포인트 증가하고 26에서 28세 비율이 9.8%포인트 감소했으나 이는 군 복무를 거치지 않는 여학생이 전년도보다 많이 선발되면서 23에서 25세 합격자 비율이 올라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올해는 모든 신입생이 31세 이하에서 선발되면서 32세 이상 합격자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025학년도에는 32세 이상 합격자가 2명으로 적은 인원이었지만 올해 아예 사라졌다는 점은 고연령 지원자에게는 유의미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23세에서 31세 사이에서는 폭넓게 합격자가 분포하고 있어 해당 연령대라면 연령 자체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량 점수입니다. 리트 점수는 언어이해 표준 점수와 추리 논증 표준 점수의 합산 점수이며 학부 성적은 전체 성적의 100분위입니다. 먼저 리트입니다. 상위 25%는 137.1점, 상위 50%는 135.3점, 상위 75%는 134.0점, 평균은 132.0점입니다. 상위 25%에서 75%까지의 격차가 3.1점에 불과합니다. 합격자들이 134점에서 137점 구간에 매우 촘촘하게 몰려있다는 뜻이고 이 구간에서 리트 1점 차이가 환산 공식에 의해 0.28점의 실질 차이로 이어집니다. 평균과 상위 75% 사이에 2점 격차가 있는데 이것은 합격자 하위 25%에 리트 점수가 다소 낮은 지원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경희대학교는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정량 점수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하위 구간의 점수 분포가 정성 요소에 의한 것인지 특별 전형에 의한 것인지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학부 성적입니다. 평균이 95.49로 상당히 높습니다. 상위 25%가 98.66, 상위 50%가 97.97, 상위 75%가 96.89입니다. 앞서 전형 구성에서 학부 성적의 실질 부여 점수가 10점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환산표상 100분이 90점 이상이 100점이고 합격자 대부분이 90점 이상 구간에 몰려있으니 학부 성적으로 실질적 변별이 발생하는 폭은 매우 좁습니다. 그럼에도 합격자 학점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경희대학교가 학점을 특별히 중시해서가 아니라 지원자 풀 자체의 특성 때문입니다. 앞서 경희대학교의 가군 안정처 포지션을 말씀드렸는데 나군에서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를 쓸 수 있는 상위권 지원자들이 가군 경희대학교에 몰려옵니다. 2026학년도에 공개된 정량 데이터를 기준으로 연세대학교와 비교해보며 좀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리트의 경우 경희대학교 합격자의 상위 25% 리트 표준 점수 합산은 137.1점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자체 환산표를 사용하는데 이에 따라 역산해보면 합격자의 상위 75% 표준 점수는 약 134점입니다. 경희대학교 합격자 상위권의 리트가 연세대학교 합격자 하위권을 웃돕니다. 학점도 비교해보면 경희대학교 합격자의 학부 성적 상위 25%가 100분이 98.66입니다. 연세대학교 자체 환산표에 따라 마찬가지로 역산해보면 합격자의 평균 100분위는 약 98.1입니다. 경희대학교 합격자 상위권의 학점은 연세대학교 합격자 평균 학점과 비슷한 수준인 것입니다. 다만 양 학교 모두 서류평가가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서류 점수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전체 전형을 포괄해서 명확히 비교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형 구조를 비교해보면 의미가 좀 더 선명해집니다. 연세대학교는 학부 성적의 실질 반영률이 35.7%로 리트와 동일합니다. 학점이 높아야 붙는 구조이기 때문에 합격자의 학점이 높은 것은 당연합니다. 반면 경희대학교는 학부 성적 실질 반영률이 12.3%에 불과해서 학점이 낮아도 리트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합격자 학점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전형 구조가 아니라 지원자 풀 자체가 원인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정리하면 경희대학교 로스쿨의 정량 구조는 리트 132점 이상과 100분이 95점 이상의 학부 성적을 갖추면 합격권에 진입할 수 있고 리트 137점 이상이면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합격자들의 리트가 촘촘하게 몰려있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 1, 2점 차이도 환산해서 의미 있는 격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희대학교 로스쿨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을 위해 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선발 결과를 분석해보았습니다. 전형 요소의 명목 배점만 보면 리트, 학부 성적, 서류가 각 100점으로 균등해 보이지만 실질 반영 비율로 보면 리트가 50.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정량 중심 구조입니다. 학부 성적은 실질 12.3%에 불과하고 100분이 90점 이상이면 만점 처리되며 구간별 감소폭도 완만한 구조여서 학점이 높지 않더라도 크게 불리하지 않아 보이지만 나군 상위권 로스쿨과 조합하는 고정량 지원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실제 합격자의 정량 수준은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희대학교에 맞는 지원자는 리트 135점 이상이면서 학부 성적 100분이 95 이상을 갖춘 정량형 지원자입니다. 특히 나군에서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을 지원하면서 가군에서 경희대학교를 쓴다면 합격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반대로 리트 점수가 130점 초반이고 서류나 면접에서의 차별화로 승부하고 싶은 지원자라면 서류평가 24.5%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리트 50.9%를 넘어서기가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자교 비율이 3년 만에 12%에서 35%로 급증한 추세도 사교 출신 지원자라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가군에 있는 학교들의 성격은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시립대학교는 학점 비중이 낮고 리트 비중이 높아 저학점 고리트 지원자에게 유리한 구조이고, 중앙대학교는 정성 요소의 변동성이 커서 합격 예측이 어려운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의 점수대와 강점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떤 가군나군 조합이 최선인지 고민되신다면 입시 데이터와 전략에 기반한 상담을 통해 정리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컨텐츠가 로스쿨을 지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